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첫 번째 정책 제안, 바로 강남구 청소년 기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김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의 목차로는 정책 제안의 사유, 제안 내용, 추진 방법, 그리고 제안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가 이번 정책을 제안하는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의 여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59% 이상의 청소년들이 하루에 2시간 미만의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도 주중에는 74.4%, 주말에는 67.3%의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주로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의 이제 학업 위주의 일상으로 치중되어 있고 여가 시간을 보낼 때도 좀 제한적이고 사회적 교류가 적은 활동들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타 자치구들보다 학구열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남구 청소년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합니다. 강남구에는 실제로 7개의 청소년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이 기관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고 심지어는 청소년 기관들의 존재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홍보 차원으로 팸플릿을 비치하는 등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홍보의 효과는 저조합니다. 그나마 이제 청소년 관련 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저희 이제 현재 청소년 참여위원들도 이런 7개의 기관 중에 3개 이상의 기관들을 안다는 위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청소년 참여위원회 인원 중 25% 이상이 가본 기관이 단 한 군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정말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기관 내에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장비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기관들 제가 아까 말한 7개의 기관들조차 청소년들이 이제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 또는 그런 취미나 여가 생활을 하는 데 다양한 활동을 즐길 만한 공간 아니면 그런 장비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 기관 홍보 활성화, 그리고 둘째, 청소년 기관 공간 개선 지원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정책 추진 방법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추진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시간적 구조물 설치 지원, 청소년 기관의 적극 홍보, 청소년 기관 공간 개선 및 지원, 그리고 여가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기관 홍보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관 홍보는 이제 강남 서초교육지원청과 강남구청을 중심으로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 기관 그리고 시설,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학교에서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기관과 기관 내에 있는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홍보를 위해 지역 내 청소년 기관들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지판과 전광판 등 시각적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강남구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지역 내에 안내하는 표지판조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대조하여서 수련관과 50m 떨어져 있는 스마트 도서관에는 가로등 내에 위치 안내 표지판과 도서관 주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삼 청소년 수련관, 수서 청소년 센터, 강남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같은 경우 이 모두 대다수의 청소년 기관들은 역시 장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청소년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지역 내 이런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유동하면서 청소년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기관 공간 개선 지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강남구 청소년 기관의 지원을 확대하여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개선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사진들은 서초 유스센터 그리고 잠실 청소년 센터의 사진들인데 여기 보시면 청소년 노래방, VR 체험 카페, 청소년 전용 라운지, 밴드 연습실, 실내 클라이밍장, 그리고 미디어 아트월과 같은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하면서 상당히 높은 이용률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강남구도 이런 여가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가 공간과 관련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기대 효과를 예상합니다. 첫째, 다양한 홍보로 강남구 청소년 기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기관 내 여가 활동, 공간 개선 및 관련 장비를 구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청소년 기관 내 시설들을 더 적극 활용하면서 청소년의 놀 권리가 보장되고 행복한 강남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정책들을 통해서 강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희 정책이 널리 알려지고 강남구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분과 오서연입니다. 오늘 저와 구승모, 구윤아, 김나현, 김정래, 심현, 정규승 위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강남구에서 추진할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는 정책 제안 사유, 정책 제안 내용, 정책 추진 방법, 정책 제안 효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국회 입법처에서 조사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청소년 환자 수는 22만 587명에서 27만 1,55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매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도 청소년의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를 잘 드러내줍니다. 매년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검사들은 특정 학년에만 실시하고 상당한 시간을 포함합니다. 또한 연계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에는 사교육 1번지로 불릴 만큼 타 자치구에 비해서 높은 교육열과 학업 중심의 정도가 지배적입니다. 지난 2019년 강남구 보건소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남구 청소년 사교육 정신건강 현황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 중 43.1%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에서 드러난 서울시 전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40.4%보다 무려 2.7% 높은 수치입니다. 위클래스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상담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설치한 상담센터인데요. 위클래스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클래스의 사용률은 평균 1인당 0.6번으로 매우 저조한데요. 왜 학생들은 학교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싶지 않아 할까요? 첫째는 비밀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이 위클래스에 가서 상담을 받잖아요. 그러면 학생의 부모님께 문자로 상담 내용을 발송해요. 그런데 학생이 부모님께 자신의 고민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클래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위클래스를 사용했다는 낙인 효과도 학생들이 위클래스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데서 방해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들이 보통 벌점이 몇 점 이상이면 위클래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학생이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나오는 걸 보면 다른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쟤는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았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돼요.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신건강 상담 지원에 대해서 더욱 제한이 돼 있고, 왜냐하면 위클래스는 초중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강남구의 경우에는 최근 사이심이라는 심리지원센터가 개소했지만 들어본 청소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들어봤다고 해도 거기가 가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도가 가장 높고 해결에도 가장 적극적인 저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내 청소년들을 위한 교내 상담 지원 서비스 활성화.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 셋째, 강남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바우처 지원. 첫째로는 교내 상담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위클래스 사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알림이 리로스쿨, 구글 클래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위클래스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훨씬 신청을 간편하게 만들고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위클래스 사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모두 1년에 일정 시간 위클래스를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학생 개인별로 일정 시간을 지정을 해서 그 시간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친구 문제, 진로 문제, 학업 문제, 부모 문제까지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강남구 중학교에서 2학년으로 학교 생활을 할 때 한 가지 문제라도 고민하고 있지 않은 중학생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곧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눈앞의 목표에만 집중하며 정신건강을 따로 돌보지 못합니다. 위클래스 사용을 의무화하면 학생들이 상담 선생님께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힘들다라는 것을 상담 선생님께 알려서 더욱 많은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 선생님께 알릴 수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아이들의 성향, 고민, 주변 관계를 모두 알면 상담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 너도 나도 다 위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클래스에서 가장 우려되는 낙인 효과는 사라질 것입니다. 또 랜선 위클래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랜선 위클래스는 위클래스처럼 초중고등학생만 그러니까 학교에 등록된 초중고등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위클래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이것은 장기 결석, 감염병, 아니면 단순히 상담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이유들로 집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것도 학생들한테 더욱 널리 알리면 좋을 것이고요.
더욱 심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한해서 학교에서 관련 전문 기관에 연계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치료가 상담으로 대체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위클래스와 같은 상담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상담 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연 20시간 무료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로 상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상담 바우처를 지원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1차적인 상담 서비스가 병원이나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로 강남구 청소년 상담 바우처를 지원해 누구나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가지 정책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보다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강남구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빠른 후속 검진과 진료를 통해 청소년 우울증,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청소년 정신건강 점검으로 자치구와 국가에서도 쉽게 실태를 알 수 있어 더 정확한 대책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저희와 저희 친구들이 겪는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 계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청소년의 입장을 듣고 헤아릴 기회가 없었기에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의 세 가지 정책, 교내 상담 서비스 지원 및 상담 의무화,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서비스 지원, 상담 바우처 지원을 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41개 전략사업 모니터링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서비스 결과를 발표하게 된 구윤아입니다. 주된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모니터링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모니터링입니다. 진행했던 장소는 뛰어놀자 사회서비스센터이고 실시했던 날짜는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한 인원은 총 7명이었습니다. 참여한 인원은 구승모, 구윤아, 김곽유로, 김나현, 오서연, 이서아 그리고 정규승 위원입니다. 전략사업 평가지표를 보면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바우처 실적 이용은 6억 원이었고 추진 현황은 3,6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니터링 현황을 총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입니다. 2019학년부터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문화, 여가, 신체활동 등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안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견 부분입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참여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연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기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부 활동을 많이 진행하였고 또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시설을 연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부 기관에서는 장애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장소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첫 번째 제안은 센터 확장 및 장소 지원입니다. 센터가 굉장히 협소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근에 참여자 및 보호자분들이 여행과 캠프와 같이 다양한 외부 활동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외부 프로그램 지원 연계 여건 개선입니다. 장애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연계를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또 자치국 및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제언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특수교사 처우 개선입니다. 현재 특수교사 대한 재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수교사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후에 해당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1% 미만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사 등 관련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여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이 많은 케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니터링을 끝나고 소감을 작성하였는데요. 김곽의료 위원은 전체적인 문제점과 장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장애 인식의 개선이 된 것 같아 좋다고 하였습니다. 저 구윤아는 발달 장애인분들이 차가운 인식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웠습니다. 김나연 위원은 개개인의 시각을 고치기 위해서 나라의 제도로 개방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오서연 위원은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서아 위원은 사회의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규승 위원은 센터장님이 적극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해주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인터뷰할 당시 모니터링 사진이고 또 저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청소년 참여위원 원태호입니다. 저희는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하순에 엄북초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모니터링을 한 결과 로드뷰 등 지도를 활용하여 등하굣길 전후를 비교해보니 인도 및 안전펜스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통행길 그리고 블록거울 등 및 차량 신호등 추가 등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보도와 인도의 혼용 문제,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30km였으나 엄북초 주변은 20km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10km로 제한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속 방지턱이 교차로 중심에 4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방 통행 도로가 교차로 주위에 100m 내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에 차량이 다가오면 차량 진입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안전지도사가 40명 활동 중이었며 그리고 등교 시간인 8시에서 9시 사이에 교통안전지도사가 8명 이하의 저학년을 인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개선 사항에 대해서 관한 것인데 첫째로는 강남구 내 초등학교 33개 학교 중 현재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학교는 9개 학교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학교의 수요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 형태로 최대한 지원 학교를 늘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명 자체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이지만 등교 시각인 8시와 9시 사이에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엄북초 사망사고 역시 하교 도중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함과 사업 운영 취지에 맞게 하굣길에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방학 기간에 돌봄 교실 등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방학 중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지도사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차도 내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보행자 신호등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여러 의원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더욱 보완할 점이 많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고 재발의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있던 점이 많이 좋았다 등 여러 의견을 내주었고, 이것이 저희 방문했을 때 모니터링을 확인할 때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맡게 된 이정의 위원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구승모, 구윤아, 저 그리고 정규승 위원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모니터링 개요는 이렇게 되고요. 올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참여 인원수의 목표는 10,000명이었는데 현재 11월로 7,856명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모니터링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강남구청의 이제 지원 사업인 어울림마당은 이 어울림마당을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고 또한 이런 문화예술 활동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으로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놀 권리가 역시 보장되고요.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하면서 이 청소년들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 노인분들, 그리고 대학생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포스터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게재를 하는 등 강남 청소년 수련관 웹사이트에도 직접 게재를 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 현황 중 저희는 그래도 개선사항 몇 가지와 제한사항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산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은 다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맨날 부족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와중에 조금만 예산이 더 추가가 되면 이런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축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오프라인 활동이 점점 더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넓은 장소에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9월 달에 청소년 쇼 음악 중심 저희 두유노 청참이 이벤트와 함께 진행한 거 기억하시죠? 이때 강남역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쇼 음악 중심을 본보기로 삼아서 내년 2024년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이 강남 청소년 수련관 내부에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장소, 강남역을 비롯해서 더 큰 장소에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합니다. 저희 인스타그램에 게재를 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좋아요 수가 20개 내외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강남 청소년 수련관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아무래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학교 내부에서 이알림이나 리로스쿨 등으로 공지가 이렇게 나가던지 이런 식으로 홍보가 확대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니터링 소감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구윤아 씨 그러면 한 번만 일어서서 한 줄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더 많은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구승모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청소년들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청소년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내부에서만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토의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강남구청 등 상위 기관에도 보고가 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정규승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본인도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저희 모니터링 이렇게 활동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 결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